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1일입니다. 오늘 지방선거 투표날인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과유불급. 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 물이 넘치면 결국은 흘러내린 물이 그 고인물을 친다. 민심을 따라가는 정치는 없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막론하고 강한 권력을 가진 자는 흥망성쇠에 따라서 망한다. 흥했다가 쇠한다. 이런 거죠. 이번 지선 한 2개월을 이렇게 쭉 보니까 말이죠. 해도 너무하다.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악랄하고 지저분하고 또 독한 선거는 보다 처음 봤다 하는 것이죠. 그래도 선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또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게 있었는데 선거라는 것은 축제며 미래에 대한 기대죠. 그런데 양진영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래 강박적으로 몰아붙이는 걸 보면은 정치에는 여유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죠. 정치가 여유가 없어지면 국민도 여유가 없어지고 국민은 싸우는 곳에 몰두하게 됩니다. 정쟁이 흥한 국가는 반드시 후가로 쇠하고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쟁이 이렇게 심해서 망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정권이 망하는 거예요. 과연 이재명과 김동연이가 승리하며 살아올 것인가? 그 문제인데요. 핵심이 이 영상의 내용은 과연 이재명과 김동연은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대선이 끝난 지 5월 10일 날 대선 결판 났고 50일 만에 치러지는 이 지방선거에서 불을 지핀 쪽은 국민의힘입니다. 고고TV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왜 진영 논리를 펴지 않고 저렇게 평론만 하는가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국힘 지지자고 보수주의자지만은 너무 심하다. 이번 지선은 0.73%로 이긴 국힘은 윤석열이가 0.73%로 이긴 국힘은 승리를 했으면서도 뭔가 찝찝하더라. 그 다음에 0.74%로 진 민주당은 졌지만은 잘 싸운 것 같다. 고고TV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잘 싸웠다. 잘 싸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0.73%로 24만 표, 27만 표 차로 이긴 집권 여당 국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책적으로 밀고 들어가고 미래를 갖다가 구현하려고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방선거에 몰두했다는 거죠. 국민의힘과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도발이었다. 대선 때도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대장동을 두드리면서 네거티브를 쏟았고 지선도 이재명만 두드리면서 100% 네거티브만 했다. 거기에 이준석이 있었다. 그리고 김은혜란 따가리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번 대선과 지선을 보면서 정체권 없고 미래는 없고 이번 지선을 보면은 특히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면은 또 국힘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구호를 내뿜는 걸 보면은 윤 정부에서 돈을 끌어와서 예산 폭탄을 끌어와서 모든 지방을 잘 살게 해주겠다. 이건 포지티브가 아니에요. 이건 네거티브예요. 그 돈이 누구한테 나오는 건가? 결국은 지방 도민들한테 나오는 것이죠. 중앙정부가 돈을 가져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국민의 돈이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먼저 도발한 것이 국민의힘 쪽인데 0.73% 차로 간신히 이기자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 일주일 동안 보셔야 될 게 일주일 동안 지방선거 여론조사가 블랙아웃이 됐죠. 안 나오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걸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죠.
매주 한두 개, 두세 개씩 나오던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잘할 것인가 하는 지지율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발표되지 않고 있죠. 이것은 여론조사 기관도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나와야 되겠죠? 각 지역의 여론조사는 안 나와도 국정 동력의 여론조사는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일주일 동안 오늘 현재까지 안 나오고 있었다. 불을 지핀 것은 국힘이었다. 국힘의 도발이었는데 제2의 대선이다. 대선의 연장선이다. 대선의 2차선이다. 여러분은 대선 때 윤석열을 0.73%로 당선시켜 줬으니 요번에 대선 연장전 대선 2차전에서 윤석열 정권의 각 지방 도정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로 국정 안정론을 실현케 하고 일을 하게 해달라 하는 게 국힘의 선거 구호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갖고 나온 게, 그렇다면은 너희가 제2의 대선이고 대선의 연장전이고 대선의 2차전이다 하면은 우리도 질 수 없다 하고 나온 게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나온 건 무조건 잘못됐어요. 1, 2년은 1, 2년은 좀 자숙을 해야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뭔가? 지금 각종 도화 언론에서는 오늘 선거가 누가 승리할 것인가, 변수가 뭔가, 그런 건 다 헛소리다. 결국은 보면은 양 진영이 결집하고 중도층이 얼마가 나와서 양 진영을 심판하느냐 문제에 달려 있다. 이런 거죠. 저번에 그 사전 선거 투표율이 20.6% 간신히 지난 7대 지방선거를 0.4% 차인가 앞섰는데요. 지방선거 결과를 사전 투표율을 보면은 이번 지선은 오히려 60% 이하로 투표율이 굉장히 낮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공통적인 의견이고 고고TV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경기도가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경기도로 가보면은 유권자 1,400만 명이 있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상공농산 또 교육 모든 것이 사회 계층과 또는 소득계층이 골고루 분포한, 또 호남, 전라 모든 그 지방인들이 분포한 경기도가 1,400만 원을 가진 경기도가 핵심 지역이다. 대한민국 3분의 1이 모두가 용토리 치면서 경기도에 모여 있다. 그럼 전국 최대의 표발시인 경기도에서 지는 당은 선거에서 진다. 이걸 갖고 나온 게 윤심이었고 명심이었다. 윤심을 갖고 국힘에서 모든 선거를 꼽아버렸고, 심지어 기초단체장까지 윤심으로 꼽아버렸고, 거기서 더 이상 망할 수 없는 민주당에서 너희가 윤심이라면 우리는 너희들한테 0.73%뿐이 안 진, 너희가 말하는 식으로 15%가 이겨요. 보름 전인 15%가 이겨요. 일주일 전에는 10%가 이겨요. 선거 2, 3일 전에는 7%가 이기겠다는 너희 국힘이 대선 과정에서 0.73%의 패배뿐이 민주당이 아니었으니, 너희가 윤심을 갖다가 그렇게 강공으로 갖고 나온다면 우리 민주당이나 좌파 진보들은 우리도 0.73%뿐이 안 졌다. 그럼 우리는 명심이다 하고 나와서 국힘이 한 것은 이재명 때리기만 20일 동안 했다. 과연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어제까지 나온 거 보면은 김은혜가 윤석열의 최고의 헷갈리고, 윤석열이가 김은혜 보고 나가라 그랬고, 김은혜는 윤석열의 밀명을 받아서 유승민을 자격하면서 나왔다. 따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윤심이 실린 것이 김은혜고, 만약에 경기도지사를 김은혜가 패배한다면은 지는 거다. 이렇게 지들도 알고 있겠죠. 따라서 이재명의 경기도 성남시장을 2번 헤쳐먹었고, 경기지사를 한 번 하며 대권 도전하는 이재명의 상징인 경기도를 무너뜨려야지만이 국민의힘은 이겼다 하는 것뿐이 안 되니, 과연 이재명과 김동연은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응? 경기도에서 지면 다른 데서 아무리 많은 국힘이 가져가도 윤석열의 국정 동력은 국민의 3분의 1이 있는 경기도에서 지면 윤석열의 국정 동력은 동력을 못 받을 것이며 양당 권력 지형에도 강력한 민주당의 견제 기능이 발휘될 것이다. 따라서 국힘은 다른 데선 다 이기고 있으니 경기도만 치자. 그래서 싹쓸이 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래도 진보 보수층과 상식적인 국민이 그래도 경기도는 지켜주겠지 하고 조마조마하게 지금 오늘 선거가 들어갈 것이다. 충청도 모릅니다. 충청도. 지금 거세게 보는 윤석열의 허니문 효과, 윤석열의 컨벤션, 대통령 취무의 컨벤션이 몰아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일주일 동안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한 번도 발표되지 않는가. 나는 그것을 보고 있다. 그거고요. 그러면은 충청에서 한성만 빼오고 충청에서 대전, 세종, 충남에서 민주당에서 한성만 빼오고 또 경기도에서 김동연이가 승리를 하면은 두 눈가를 빼오는 것이니 민주당 쪽에서는 승리의 구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응? 그러면은 이재명을 죽이면은 이재명도 죽고 경기도도 죽고 국민의 계략이죠. 국민의 힘에.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고거티브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이가 윤영선과 박빙의 초접전에 또는 윤영선이가 어떨 적에는 이재명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 고거티브의 생각이다. 고거티브에는 보니까 이재명은 꽤 많은 표차로 당선될 것이며 경기도로 간다면은 김동연은 지금 김은혜보다 네거티브든지 포지티브든지 언론 노출도가 굉장히 빈약하다. 이게 여론 지형이에요. 여론에서는 신정부, 막 탄생한 신정부의 강한 권력에 굽힐 수뿐이 없고 누울 수뿐이 없어요. 그러나 김은혜는 22달여 동안 계속 네거티브만 했는데 과연 경기도민들이 그거를 안 봤을까 하는 문제죠. 응?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완성으로 정계에 복귀하고 김동연 후보가 승리로 차기 대권 주자로 부각되면은 정권 견제로는 살아남고 강하게 칠 것이며 국힘이 오히려 자중질환에 빠질 수가 있다. 물론 민주당도 자중질환에 빠져요. 그래 이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뭐 오늘 새벽에 방송하는 거니까 쭉 보면은 검수완박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의해서 한동훈을 국힘에서 임명을 해버리고 법무부 장관이고 인사권까지 다 줘버리고 사법 인사권까지 준 거예요. 그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검수완박을 걔네들이 찾고 이쪽에서 한동훈으로 대응을 했고 큰 영향이 없다. 검수완박이 일어난 것은 벌써 20여일 전이다. 그 다음에 박완주의 성비위 의혹 이것도 벌써 보름 전이다. 그 다음에 박지원의 당 쇄신 진통 과정 이것도 영향이 없다. 오히려 이것은 민주당 애들을 결집시키게 하고 중도층이 박지원이란 인물을 통해서 민주당이 그래도 혁신을 하려고 그러는가 하고 눈길을 한번 받았다. 그리고 김포공항 이전 이거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제 개인적인 모든 평론이나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김포공항이 말이지 제주가 환장하겠다. 이재명 때문에 제주 말이야 보궐선거 한 곳하고 그런 제주지사가 지게 생겼다 이러는데 줘봐야 상관없어. 경기도만 이기면 돼. 아니 그 제주 전체 해봐야 50만이에요. 경기도 1,400만원이고 누가 표의 확장력과 상징성 있는가 보면 돼요. 그래도 제주가 만만하지 않다. 제주는 4.3 제주 폭동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야권의 성지였다. 원희영이가 그때 제주 당선될 적에는 자한당으로 나가서 떨어졌어요.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무소속으로. 따라서 7대 지방선거, 저번 지방선거에는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만 먹고 다른 데는 다 뺏긴 거예요. 국민의힘은 호남 3군데만 빼고 14군데 다 먹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물이 넘치면은 부족한 마다 못하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하는 게 최대 관심사의 정치권에서는 여야 이재명만 죽이면 돼. 국힘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과 김동연만 살리면 돼 하는 거죠. 그게 중심으로 툭 떨어진 게 누구야? 김원혜였죠. 김원혜를 투입하면서 신진 여성 정치인, 그죠? 그거로 하여금 이재명이 분당이었으니까 성남. 이재명과 김동연을 꺾어라.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과 이준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박지현이는 아직까지 상징성은 조금 있지만은 박지현은 정치적인 중량감이 없으므로 박지현 민주당의 여성 비대위원장. 근데 이준석과 이재명은 거의 맞잡이에요 지금. 중량감이 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패하는 쪽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를 뺏기면 이준석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경기도를 뺏기면 이재명이 타격을 받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재명이는 개항을 해서 지든 이기든 경기도에를 지든 이재명은 지금 문바에 대치할 586에 대치할 이재명 개딸 그룹으로 이재명의 팬덤도 있고 이재명 지지 세력이 있으므로 이재명은 죽질 않아요. 이재명은 잡초 같은 인생이에요. 덜풀이 아무리 우리가 밟아버려도 덜풀이 나듯이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어떤 식으로 복귀를 갖다가 시도할 것인데 이준석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준석을 이렇게 비판해야 하는 것은 아까워서 그래요. 아까워서. 저렇게 갔으면 안 됐었는데 이준석은 완전히 정치력 공학이고 정치력 공학적으로만 지금 보고 있어요. 당대표 입장이니까 그럴 뿐이 없는데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말과 언행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인품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역량, 미래 가치의 역량이 나오는 것이에요. 국민들은 정치를 키울 때 저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당장은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것이 전체 국민들의 감동을 받고 전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는 크는 거예요. 그게 대권 후보가 되고 국가적인 리더가 되는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아주 세세한 부분, 어떨 적엔 잡스러울 정도까지 공학적으로 계속 상대편의 약점만 공격하고 자기들의 부족함은 지금 안 보고 있어요. 이준석이는. 그래서 이준석이가 뛰든 안 뛰든 이번 지선에서는 강원, 충청, 경상은 이준석이 가든 안 가든 이준석이 어떤 일을 하든 강원, 충청, 경상은 윤석열 쪽 보수 쪽으로 몰표가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약세 지역인 그리고 접전 지역인 경기도에서 이겨야 되고 이재명을 꺾어야 되므로 거기다 집중을 하고 미친 짓이다, 망언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공격을 했었죠. 그죠? 근데 이재명이 기사에 살아나와 있고 경기도에서 윤핵관인 김연애가 지면은 이준석은 한 게 아무것도 없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응? 접전 지역이고 질 것 같은 지역에서 큰 정치인이 가서 정당 대표가 가서 거기서 선기를 잡고 이겼을 적에 그 정당이나 정당 대표나 이준석 같은 경우가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는데 경기도를 싹 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힘이 지금 발작발악적으로 경기도를 싹쓸이해야 된다 하고 네거티브만 한 것이었다. 지방선거 지면은 이기든 지든 민주당은 한 번 더 망하는 과정에 들어가요. 민주당은. 그런데 국힘은 지금 국힘의 분위기는 우길성천의 기세야.
지들이 과거의 부패나 현재의 부패도 척결하지 않고 개혁도 안 했으면서 대선 한 번 이겼다 그래가지고 우길성천의 기세로 지방선거 싹쓸이가 들어가겠다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국민이 인정해 줄 것인가? 어? 지방선거는 큰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 총선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대선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응? 이재명 같은 경우는 쥐든 이기든 86 걸으면 지금 86, 386도는 살아남으려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386이 대부분이 반은 친문 쪽이고 반은 친명 쪽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차기 미래를 갖다가 짊어진 민주당을 짊어지고 윤석열 정권을 대항할 세력이 민주당에 누가 있느냐, 대항할 인물이. 다시 이낙연을 부르고 정세균을 부르겠어요? 박용진이 같은 애 키우면 좋죠. 근데 박용진이는 큰 리더로서의 깜냥이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어떻게든 또 역경을 헤쳐가면서 당권을 잡고 전국을 갖다가 장악할 수뿐이 없다. 그러면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준석 같은 경우 지금 경기도에서 뭐 윤영선의 선거 운동원도 되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재명을 이긴다. 이렇게 이제 뻥을 치고 다니는데 뻥이 안 되길 바래요, 저도. 전 이재명 떨어지는 걸 찬성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선거의 상징, 성패의 상징성은 경기도예요. 그래서 국힘이나 그 선거의 선게 이제 이재명 그 당 대표인 이준석인데 선거를 네거티브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거티브 때문에 질 거예요. 지면은 이재명의 경기도라는 상징성을 꺾어서 대장동도 밝혀야 되고 벅하도 밝혀야 된다. 근데 벅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국가 운영에 대장동은 중요하죠. 1조 정도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그 시행사놈들이 먹었으니까. 근데 대장동은 나중에 나오면은 국힘 쪽이라니까. 과거 국힘 쪽에서 다 해쳐먹은 사건이라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보세요. 대표적으로 나온 게 곽상도고, 지금 박영수 같은 애, 박근혜 이명박 특검을 하고 윤석열을 갖다가 특검 팀장으로 맡긴 수사팀장 칼을 쥐게 해준 박영수는 조사도 안 해요. 역사는 언젠가 다 밝혀냅니다. 그래서 국힘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기도였고 경기도의 승리야말로 지방선거의 승리고 경기도의 승리야말로 제2의 대선에서 승리고 경기도의 승리야말로 제2차 대선의 승리라 그러는데 이 네이밍이나 이 프레임을 짠 게 국힘이었어요. 민주당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그렇게 제2의 대선 연장선 윤석열이냐 윤석열의 민심이냐 윤석열 갖고 강박을 하면 들어올 적이야. 그럼 우리도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그럼 명심으로 가겠다 하고 나온 거예요. 둘 다 작아. 그러니 경기지사의 승리야말로 이번 지선의 승리다 그러고 지금 국힘이 공공연히 말하지는 않지만은 이면은 밑바닥은 다 그런 거야. 경기도 지면 진 거야. 걔네들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재명의 운명이 이준석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이준석의 성상남 문제는 안 다뤄요. 저는 그래 지저분한 문제는. 지금 정치인의 말은 상대편을 공격하더라도 품위가 있어야 돼요. 특히 당대표나 대통령급이면은 제주 환장이 뭡니까? 제주 환장이. 그 영향은 없어요.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그 이관계예요. 이관계. 그걸 갖다가 언론들이 막 김포공항이 이번 지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네. 영향은 없어요. 언론 지형이 지금 윤석열 쪽으로 싹 돌아섰어요. 언론 지형이. 검찰 대통령인데 검찰 공화국인데 잘못 보면 죽어 언론들도. 이재명과 김동연은 살아올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